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6년 11월 17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 달 남았죠. 네네네. 네. 더운 여름 정말 엉덩이 땀띠 나도록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꼭 잘 되셔야 됩니다. 네네. 하지만 이 수능에 앞서 우리에게는 수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네네. 그렇죠. 분명히 좋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2017학년도 수시 전형은 9월 초부터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진학 특집을 기획하였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2017년 수시 입시에 대한 엑기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여고의 박문수 선생님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선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멋지고 아름다우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시에 대한 도움을 드리러 온 청원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박문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센터의 네. 전문원 권선미입니다. 아유, 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게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좀 시원한가요? 얼마 전에 어디 햄버거집 갔는데 애들이 우리 학교 너무 덥다고 에어컨 후졌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요즘은 뭐 학교가 제일 시원한 공간입니다. 야. 네, 요즘 뭐 사실 단축 수업한 학교들도 있는데요. 저희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제일 시원해서 학생들이 저녁까지 먹고 그러고 집에 갑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네요. 네. 아, 그렇게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 선풍기도 없었는데 선풍기가 뭡니까? 진짜 학교 선풍기 없었어요. 에어컨은 상상도 못했고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희 있었는데 네. 그 교무실에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죠. 야자하는 도서관에 아주 큰 게 있었는데 네. 모양만 있었지 틀질 않았지. 아, 예, 예. 그래서 부럽습니다. 요즘 애들 참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라도 있어서 좀 그렇죠. 다행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뭐 옛날 때에 비해서 더 더위가 너무 심해졌으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음. 그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그렇죠. 겁니다. 진학을 네.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뭐 뉴스를 보더라도 막 뉴스에서 자 수시 접수 시작했습니다. 이제 뉴스가 나와도 뭐 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짧게 정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수시와 네. 정시에 대해서. 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뽑는다, 정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수시와 정시는 뭐 시기적으로 좀 나눠 놓은 건데 수시는 조금 수능 보기 전부터 접수를 좀 길게 수능 이후에까지 하는 전형이 이제 수시 전형이 되고요. 예, 예. 정시 전형은 이제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성적표 나오면 그때부터 일정 기간 조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전형이 정시 전형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거기에 살짝 추가 모집이라는 끝에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 그러면 수시와 정시는 수시는 수시로 그렇죠. 좀 긴 기간에 네. 걸쳐서 수시로 뽑는 거에 원서를 내는 게 수시고 정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학력고사, 수능 시험. 수능 시험 이런 그렇죠. 거를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주인공이 수능이 되는 겁니다. 정시 전형은. 네. 네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2017년 수시 전형이 이제 9월부터 한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즘 좀 많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육 전문 사이트라든지 뭐 교육 신문 이런 걸 보면 수시 준비 반짝반짝 옆에 막 광고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수시를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2017학년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 좀 선생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시에 대한 뭐 간단한 일정들 그리고 특징들 해가지고 네네.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뭐 수시 정시 말씀하셨는데 우선 네네. 일정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지금 수시 일정은 이제 9월 12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네네. 21일까지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3일 이상의 원서 접수 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전형은 12월 14일까지 전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형은 12월 네네. 24일까지. 12월 14일까지입니다. 14일까지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그 94일 동안에 이제 대학별 과서도 보게 되고 또 수능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이제 수시에 사용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형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합격자 발표가 되고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학생들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등록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채워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층원을 해서 12월 29일이면 이제 수시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집인원 잠깐 살펴보면 이번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수는 총 197개 학교에 24만 6,891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건 당연히 전국에 많은 학교 차지하는 156개의 사립학교가 될 텐데요. 거기서 19만 명 넘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4만 6,891명이라는 인원은 또 다시 전형으로 쪼개집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올림픽 생각하면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네네. 어떤 종목으로 나는 참가를 할 것이냐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시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형 간소화를 통해 가지고 수시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전형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4만 명 정도를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올해 그 수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다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점점점 수시의 인원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 65%, 그 다음에 67%, 올해 70%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행 계획으로 보면 73%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전체 발표는 돼 있습니다. 대입하는 층의 73%를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뽑고 있다. 쉽게 생각하시면 예, 예. 100명 중에 70명은 올해 수시로 뽑고 30명은 정시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준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형별로 아까 말씀드린 종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이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당연히 고등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이 많이 뽑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제 56% 정도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네네. 종합 전형으로 29% 정도. 그리고 논술이 5.9% 점점 축소되고 있고요. 네네. 실기 위주도 7.1%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약간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네. 아까 말씀드린 23만 명을 뽑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들 중에 논술은 점점점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사교육의 영향,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교는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인원수는 14,00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적성 시험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대학별 고사가 이제 논술과 적성인데요. 논술과 마찬가지로 적성도 작년보다 한 학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4,400명을 이제 뽑을 예정이고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조금씩 키워야 된다는 취지 아래 지역인재라는 전형이 네네네네. 있습니다. 그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이 상위권 학생들의 인기가 있죠. 의치한 소위 네. 그쪽 계열이 31개과가 599명을 지역 인재로 선발. 그렇죠. 599명 정도군요. 네네. 그 인원도 지역 인재로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신문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네, 어디가. 네, 많이 들으셨죠. 어디가. 어디가. 그렇죠. 네. 아빠 어디가 말고 그냥 어디가. 네네. 그렇죠. 대학을 어디 가냐 이런 개념인데 이 어디가를 통해서 올해 이제 원서 접수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정보들도 제공하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6번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 6번을 다 넣는지 이런 것들 또는 대학 입학 지원 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학교 대학교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요. 물론 그런 것도 네네네. 있고요. 접수하면서 이제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좀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입시 지형을 조금 바꿀 만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프라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학력 인구도 좀 감소가 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 인력이 조금 부조합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이제 나라에서 대학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금액에 따라서 뭐 대형 이렇게 소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선 대형 학교들 같은 경우는 9개 교가 이제 한 연간 150억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형 학교는 12개 학교인데 한 연간 50억 해가지고 올해부터 해서 3년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의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학과들이 조금 통합 신설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형 같은 경우는 건국대 521명을 비롯해 9개 교고 그리고 소형영은 상명대 273명 그래서 11개 교들이 자연계열에 있는 학과들을 조금 신설하거나 이렇게 변경합니다. 다만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계지만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 콘텐츠 학과 등 해가지고 126명하고 특이한 모습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늘었나? 인원은 네. 동일한데 정원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인문이 좀 감소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게 9월, 6월 달에 봤던 이제 모의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과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탐 인원이라는 건 과학 과탐. 공부를 하는 이제 과탐, 자연 계열 네. 인원들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원도 늘어난 만큼 애들도 이제 수요자 늘어났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유리할지는 이제 조금 지나봐야 경쟁률은 알고 그대로다. 그럴 수도 있을 예, 상황이 예, 될 수 예, 있을 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학과마다 신설학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호불호나 그런 모습은 조금 지나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수시 특징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 특징은 조금 의미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가 많다, 종합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 경우로 본다라면 나는 수영 종목에 참여할 건데 태권도에 메달이 늘어났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국한시켜서 올해 수시의 특징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를 잘 알아야 또 학생부와 또 어울리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네네. 나이도 맞고. 네네. 다른 부분에 또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네. 그러면 올해 수시 특징 중에 볼만한 것들이 이제 교과 전형들, 논술 전형들 뭐 이런 것들 잠깐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종합 전형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예. 교과 전형 말씀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네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형이라는 거는 종목이다 이렇게 했는데 종목은 주인공이 필요하겠죠. 내가 네네. 어떤 기술을 잘해야 따라 종목을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전형 교과 그리고 논술 그리고 종합 전형 이렇게 세 가지 꼭지가 제일 메인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교과 전형이 전국적인 비율로는 가장 큰 인원을 뽑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경우로 국한시킨다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서울 시내로 본다라면 교과는 좀 적고 조금 더 학생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대학들을 보면 교과는 현저히 적은데 그래도 교과는 연세대학교부터 쭉 교과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제일 메인은 당연히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내신 성적이죠. 내가 몇 등급의 성적을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받았는지가 가장 주인공이 되는데요. 네네. 두 번째 주인공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 점수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좀 네네. 점수를 활용하는데 이제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보다 이제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몇 등급. 등급은 돼야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어라는 기준을 건 거죠. 그러니까 점수화시켜서 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주인공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면접을 하는 대학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봐서 최저를 걸지 않더라도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생,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에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들이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의하실 부분은 교과가 좋으냐를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교과는 교과가 학생부를- 얼마큼이냐. 그렇습니다. 예.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교과 기록들, 뭐 무슨 과목 1등급, 무슨 과목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얼만큼 좋으냐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네. 학급의 1등이 꼭 어느 학교를 가도 1등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르니까. 학교마다 다릅니다. 우선 반영하는 교과목이 달라요. 예, 전과목을 반영하는 뭐 공주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있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메인 교과는 70%, 그다음에 메인이 아닌 교과는 30% 이렇게 비율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성적표에는 쓰여 있는 것이 생활기록부에는 등급, 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학교들은 석차 등급을 반영하죠. 몇 등급이냐, 1부터 9 사이에 있는 그 값들을 반영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걸 다른 걸 반영하죠.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세는 Z 점수라는 걸, 지점수라는 걸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1등급인데 얼만큼 더 좋은 1등급이냐, 2등급인데 얼만큼 더 좋은 2등급이냐. 그럼 뭐 A뿔, 뭐 2뿔, 3뿔 쉽게 생각하시면 한우인가요? 90점부터가 한우? 90점부터 1등급인데 네. 100점인 1등급과 9점 1등급 둘은 똑같은 1등급이죠. 그럼 네. 누가 더 좋다고 판단할까요? 만약에 판단한다면 네. 100점.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환산하는 게 표준점수죠. 그러니까 평균부터 얼마큼 와. 떨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표준점수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연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 Z 점수를 어딘가 그 자기 것도 넣어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를 또 계산할 수 있는 공식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이트나 네, 이런 게 우선은 그런 지점수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건 간단하거든요. 대학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걸 본인이 계산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 학교마다 지금 뭐 대교에서
모든 학교들한테 협력고등학교들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는 그게 다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들마다 엑셀을 통해서 그런 것 정도는 다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그러니까 정도는 지금 그거를 또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나 해가지고 그렇진 그때 않습니다. 엑셀이 해준답니다. 엑셀이.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럼- 일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예. 공식이 예. 자동으로 계산되는 링크가 되어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많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네네. 기입하세요. 그래서 기입하면 네, 내 학생부 성적 성적 나오는? 환산할 수 있는 코너가 다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 거기에 들어가서 내 점수를 입력하면 그 대학에 맞는 점수로 산출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거기다 그렇죠. 내 뭐 1년에 얼마 벌어서 세금 된 거 의료비 넣으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뭐 고등학교에도 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예, 네, 좀 다행입니다. 그럼 작년 수시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작년과 크게 달라졌다는 아까 점은 뭐 네. 좀 늘었다?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죠.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점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 그럼 반대로 는 만큼 대학 정원은 그대로니까 그러면 조금 줄긴 했지만 비슷하니까 어디가 줄었냐 논술이 조금 줄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 생활을 잘해야겠네요, 학생들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 왜 그런 결정을 해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그 정시가 어떤 뽑기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수시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네, 우선 뭐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형 간소하고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교에서 즐긴 것들 그리고 누렸던 것들을 평가에도 쓰게 된다라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이런 정책적인 모습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사견이지만 뭐 둘 다 사견입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입장에 봤을 때 다른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충실도, 성실성,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물도 지금 처음엔 조금 주춤하지만 종단 연구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 아마 그렇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 뽑힌 학생들이 사실은 예전에 사정관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네, 시행을 했었는데 그 전형을 조금 더 다듬고 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학교에서 긍정적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고 그리고 결과물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확대되는 그러니까 걸 생각이 고등학교 듭니다. 학교 생활이 대학에서까지 그대로 영향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인지해서 꿈이랑 그렇죠. 이거에도 맞춰서 네. 대학 갔을 때 성적만으로 이제 대학을 뽑지 않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 그렇죠. 저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거를 했을 때 아이들도 그러니까 학생부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냥 성실하고 되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용어들만 가득 차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그게 그러니까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좀 수시 얘기 들으면서 좀 예전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들이 솔직히 대학 갈 때 저희 때만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는 전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한 방에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거 학원이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대학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피가 통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연결된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수시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참 좋은 바람직한 바람직한 일인 것 이야기라고 같습니다. 되어 네.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서 넣는 것도 그렇고 수시를 넣는데 좀 재밌는 일들 많다고 합니다. 수시 전형에서 유의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6회로 지원이 제한이 되어 딱 있어요. 6번만 넣을 수 네, 있습니까? 딱 6번 네네. 넣을 수 있고 네네.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 6회 이상 지원이 가능한데요. 예. 이제 그런 대학교는 주로 전문 대학하고는 그냥 일반 대학 전문 대학 예, 예, 간에는 예, 수시 예, 6회 예. 제한에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대학, 청운대, 호원대학 같은 산업대학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카이스트, 지스트 뭐 이런 유니스트와 같이 그런 과학기술원 경찰대학 네네. 여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 그러니까 6회 이상 6회 지원을 다 한 다음에 이런 대학에는 지원을 그렇죠. 7회까지 가능하게 7회 이상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어디가에서 데이포털 어디가에서 원서 접수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한 경우에 내가 지원을 하는 대학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확인 안 하는 친구들이 있나 네, 봐요. 간혹 있어서 이제 참. 본인이 생각한 대학은 뭐 A 대학인데 네. A 대학 원서 접수를 밀어놓고 다른데 6개를
미리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 거부터 네, 선택 뭐 거. 그럼 정신을 약간- 바꿀 수도 있나요? 수정이 가능해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한번 원서 접수가 네. 되면 수정은 불가능하고요. 아, 굉장히 네. 유의하셔야 다시 물을 수 없고 다시 물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한 6개가 다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거죠. 한 그래서 번 정말 끝이에요. 간절하게 원했던 게 거기에 포함이 안 됐더라도 그거를 대학의 측에 요구를 해서 뭐 취소를 해달라. 네.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네, 취소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네, 아, 네. 정말 정신 그러니까 바짝 그거는 차려서 꼭 딱 유의하셔서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학을 지원을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다른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6군데 같은 경우 꼭 유의해서 확인하고 이제 넣어야 된다는 말씀 말고 또 저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 수시를 네, 준비하면서 일단 수시에 그리고 합격이 된 이후에는 정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 네. 아, 이제 한번 붙었으니까 더 이상 시험 보지 마라. 수시에서 합격이 된 학생은 네. 정시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네. 혹여라도 수시에서 지원, 네. 추가 합격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그러면 그 학생은 정시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았을 경우에도 전화가 간 게 확인이 되면 울렸던 게 네.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전화가 뭐 이게 서비스들이 있어서 뭐 네. 예를 들면 홍익대가 떴어요. 근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 같은 거서 안 받았어. 네, 그래도- 본인은 몰라도 어쨌든 그 학생은 추가 합격으로 그리고 이제 확인이 뭐 된 어차피 거기 그런 때문에. 정보들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학교나 네, 이런 데서? 그거는 데이포털 어디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합격 여부도 예, 대학 예. 그쵸. 속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전화번호 없애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네, 전화번호 없애도 네, 정신을 못 본다니까 꼭 예, 지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어디 가라는 곳을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대학교협회에서 만든 대학교 포털로서 좀 그 부분 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어디가는 교육부하고 대교협에서 함께 개발한 포털인데요. 네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뿐만이 아니라 1학년부터 이제 진로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를 탐색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해요. 예, 저희가 대학생들을 통해서 상담 기부단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공 상담 기부단이라는 이름하에 네네. 학생들의 전공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온라인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박무수 선생님과 같이 유능하신 전국의 350여 명의 고등학교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온라인 대입 상담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하기에 좀 어렵거나 그리고 비공개로 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궁금했던 사항을 네네. 질문하면 네. 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오늘 진로 그러니까 수시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번에 나라에서 만든 그러니까 데이 포탈 어디가 꼭 그냥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어디가 쳐도 나오는 거죠. 예, 어디가라고 네. 치시면 네이버에서 아니고 다음에 쳐도 되죠. 예. 네. 그런 데 쳐서 들어가 보셔서 뭐 진로를 탐색하신다든지 자기가 느는 곳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수시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2017학년도 수시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혹시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학교육협의회 그러니까 1600에 1615에 전화를 주셔도 전화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아 주시기도 하고요. 계속 말씀 나누는 어디가에 가셔서 뭐 비밀로 글을 올린다든지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활용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 진로 레시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